벨라루스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이제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전쟁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벨라루스는 대규모 군사력 점검이 끝난 후에도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군 부대를 선별적으로 동원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핵심은 루카셴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계속해서 새로운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벨라루스에서 부분 동원을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다시 핵수사로 돌아가 러시아 연방의 전략적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 수장인 그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 조약에서 탈퇴한 이후 러시아가 전략적 안보 보장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전선에서 이 사흘간의 휴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이것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적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렘린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젤렌스키와 협상할 준비가 있지만 조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이번 방송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들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방송 아래 여러분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해당 채널의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벨라루스는 대규모 군사력 점검이 끝난 후에도 전투 준비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군 부대를 선별적으로 계속 동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벨라루스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모스크바에서 돌아왔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에게 분명히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루카셴코의 인용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우리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부대들을 선별적으로 동원할 것입니다. 전쟁을 피할 수 있기를 신께 빕니다. 저는 이 과정이 끝나지 않기를 매우 기대합니다. 군 지도부, 특히 국방장관이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3월 말에 국방장관 빅토르 흐레닌이 외부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벨라루스가 점검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3월 11일에 시작된 전투 및 동원 준비 태세에 대한 종합 점검은 군 역사상 가장 대규모 점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점검의 일환으로 예비군 약 5천 명이 소집되었습니다. 4월에 루카셴코는 이 점검 결과에 대한 회의에서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군대는 바로 그런 상황을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와 무기를 겨누며 대화하려 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카셴코는 전쟁이 발생할 경우 벨라루스가 군 병력을 50만 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여러분께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지난해 3월에 루카셴코가 국가기관과 기타 조직들을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명령에 서명했다는 사실을요. 이 명령은 전시 상황에서 국가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일부 조직의 책임자들에게 군 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카셴코는 하루 전에 국가의 군대를 현대무기로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점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적인 방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카셴코는 곧바로 지상 침공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벨라루스의 독재자도 벨라루스 군대가 자국 영토의 특성을 잠재적인 전장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대전은 항공 폭격과 미사일 공격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동 지역의 분쟁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의 또 다른 발언이 있습니다. 최근의 분쟁들이 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란, 이스라엘, 미국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폭격을 하고 폭탄과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지상작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루카셴코가 자국민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에 대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발언입니다. 글로벌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모든 환상을 버립시다. 국제법도 긴장을 해소할 힘이 없습니다. 또한 루카셴코는 확장 경향을 언급했습니다.
집단적 서방의 위협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벨라루스가 인용하자면 장기화된 최대 규모의 군사 정치적 위기의 중심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다시 핵수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의 전략적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 수장 블라디미르 푸틴은 미국이 탈퇴한 후 러시아가 전략적 안보 보장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 방어 조약에서 탈퇴한 이후입니다. 푸틴은 또한 오레시니 그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며 이 시스템에 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대머리 독재자는 별도로 러시아 군인들에게 사르마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사령관에 따르면 사르마트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첫 번째 연대를 올해 말까지 전투 임무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푸틴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35,000km를 초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크렘린군은 또한 사르마트가 소련의 보예보다 미사일 시스템을 대체해야 하며 전투 성능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이 다시 한번 핵몽둥이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것을 자랑스럽게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압박은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인들을 겁주려는 단 하나의 목적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보시죠. 루카셴코와 푸틴의 위협 속에서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언제든지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쟁을 끝내는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는 자리일 때만 가능하며 아직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푸틴의 대변인도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키예프에서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바스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스코프는 우크라이나 관련 작업들이 해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할 근거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기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휴전이 이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점령군은 이 휴전 기간을 이용해 병력을 은밀히 이동시키고 새로운 유형의 무기를 동원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전쟁연구소 분석가들이 지적했듯이 휴전 마지막 날인 5월 11일 에두 전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전투의 강도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말이죠. 나사 위성 시스템에 따르면 정치적인 휴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전선 전체에서 화재와 폭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발표된 휴전 시간을 긴장 완화가 아니라 자국 부대 강화에 사용했습니다. 특히 리만 방향의 우크라이나 여단 대표는 점령군이 증원 전력을 끌어오고 병력을 집결시키며 FPV 드론과 포병 전력을 계속 적극적으로 운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호자들은 또한 몰니아 드론 사용이 급격히 증가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른바 정적 기간 동안 러시아는 이전 며칠에 비해 이러한 드론 공격을 오히려 강화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점령군이 이러한 드론을 미리 비축해 두었다가 휴전 기간을 전선에서 은밀하게 압박하는 데 사용했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도 러시아군은 오스콜강 좌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진지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르키우주의 쿠피안스크 방향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도브로폴리의 전술 지역에서 제한적인 공세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러시아군도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휴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노보파블롭스크와 알렉산드롭스크 방향에서 제한적인 지상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분명한 것은 푸틴이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하길 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긴장 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벨라루스와 새로운 핵무기 위협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나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